자, 이제 우리 465페이지에 접대비 조정명세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앞에 이론이 161페이지에 있는데, 자, 161페이지에 있는데 161페이지의 내용이 더 작아요. 그래서 겹치는 것만 일부만 있어서 그냥 465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161페이지에 있긴 한데 그 내용이 뭐 더 영양가 있게 자세히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송금 항목에서 설명하면서 있는 내용이라서 465페이지 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접대비라고 하는 것들은, 자, 우리 법인세법은 실질 과세 원칙이다라는 표현 제가 한 번씩 쓰죠. 그러면 그 우리 회계상의 장부에 계정 과목을 뭘로 썼다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성격이 접대의 성격이라 그러면 접대비로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 교재 암령 처리되어 있는 곳에 보면 접대비는 접대비, 교재비, 사례, 기타 명목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하고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적혀 있죠. 왜냐하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기부한 거니까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죠. 우리 회계 생각해 보면 접대비는 판관비나 제조경비잖아요. 근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한마디로 업무하고 기부금은 관련 없는 거고 접대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하는 게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지만, 그런데 당연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써봐라고 물건을 우리 만든 물건을 주기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성능이 괜찮고 하면 또 사쓰고 소득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접대비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도한 접대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접대, 교재 등을 위한 사례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내용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점은 사업에 필요해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한테 뭐 물건을 주든 아니면 뭐 돈으로 줄 일은 잘 없겠지만 뭐 돈으로 주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접대고, 근데 또 우리 접대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중개 등 법인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사람한테 우리가 지출한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준 것까지는 수수료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수수료 비용이나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들은 한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초과했다면은 우리 인정할 수 없는 범위로 넘어갔으면 그거는 접대했다라고 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아래 손표시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거래 관계에 원활한 도모 위해서 지출한 건 접대비고 불특정 다수한테 준 거는 광고 선전비다, 그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어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접대비라고 적혀 있죠. 자, 1번에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라고 하면 뭐 노동조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조 같은 곳에 이 조직이 조합이나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했을 때 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볼 건데, 법인 형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우리 노동조합도 뭐 사단법인 뭐 이렇게 막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복리후생비로 볼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시설비라는 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해주고 냉장고 가져다주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대가 조합이 법인이면 접대한 걸로 할 거고,
근데 법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직원들끼리 조합 형사형인 거예요.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볼 거예요. 그걸 법인의 격리의 일부로 본다 적혀 있는 건 그냥 경비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사업상 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우리 회계 때도 간주 공급에 사업상 증여에 걸리면 그 매출세액도 차변의 접대비라고 처리되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매입할 때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있죠. 그것도 접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맞잖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접대비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고 간주 공급에 걸린 것도 우리 시가의 매출세액만큼도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건데 법인세법도 그 접대비로 봐서 한도 깎아 먹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음 세 번째는 약정에 의해서 매출 채권을 포기한 금액. 우리 앞에 대손할 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우리가 약정에 의해서 채권 포기한 거는 대손 당한 게 아니고 접대한 거다라고.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 또 우리 매출 할인이나 장려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거래처에 대한 거예요. 거래처에서 지나치게 깎아주거나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접대한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뭐 아래에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 교재 비용들 그리고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기증품 적혀 있는데 연간 3만 원 적혀 있던 게 5만 원으로 올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정 고객한테 뭔가를 제공할 때 그 물건 가격이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면 접대한 걸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그 한 개당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갔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은행의 고객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다이어리라든지 달력을 하나 줘요. 그럼 필요할 때 주면 참 좋잖아. 그 달력 한 개 얼마 할까요? 뭐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 한 개 얼마 정도씩 하죠? 한 만 원 하려나? 그죠? 그럼 한 개 정도 주면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여러분한테 100개를 갑자기 줘요. 자, 이건 나한테 접대한 느낌이에요? 아니면 나한테 버린 느낌이에요? 나한테 버린 느낌이죠. 그건 한 개 만 원짜리가 100개 줘도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개당 만 원 이하는 또 접대를 안 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개당 만 원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지 않는 금액의 물건을 저한테 많이 던진다는 건 이걸 접대받는 느낌이 들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접대로 보지 않은 지출 적혀 있는 게 우리 주주나 사원, 초짜자, 임원, 사용인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거. 그건 걔네들이 돈 가져간 거지. 그죠? 그래서 접대비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송금불산이. 주주면 배당, 대표이사 거면 상여. 이렇게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뭐 광고 선전 목적으로 우리 주는 거 달력, 견본품 이런 것도 이야기한 거 있죠. 여기 1인당 연간 3만 원이 제가 5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고 한 개당 1만 원 이하는 이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 규정이에요. 시험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판매 장려금 너무 지나치게 통상적인 것보다 높은 금액 말고 자, 그리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나 애누리 이런 것들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접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접대비에 송금불산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접대비는 증빙에 대한 기준 금액이 존재를 해요. 이 증빙의 기준 금액이라는 것 얼마 이하까지는 영수증을 받아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금액을 초과한 거는 적격 증빙을 받아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나 회사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준 금액이 지금 우리 책에 1만 원 적혀 있는데 올해부터 3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 그 일반 회사 경비는 3만 원이고 접대비는 만 원이었죠. 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 기준 금액이 3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되는 거고
3만 원 초과하지 않는 거는 적격 증빙을 안 거쳐도 뭐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3만 원 초과한 거는 적격 증빙을 갖춰라고 했죠. 적격 증빙이 뭔지는 알겠죠? 말 안 해도. 그러면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직원들 카드 있죠? 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 개인 카드를 쓰게 된 거는 그냥 영수증으로 3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해 줄 건데 3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안 갖췄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아이고. 적격 증빙 미수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명세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 4번 신용 선택하면 구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인데 그러면 그 매입세액 공제해 준다라고 해서 지원카드로 받으면 큰일 난다고 말한 게 이 이야기예요.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비용 인정 못 받으면 그 금액 20%니까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직원한테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면 되잖아. 우리가 이체해주고 왜 굳이 직원카드를 쓰라 그래, 그죠? 그래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세무 조정을 하면 송금불산이 증빙미비 증빙미비는 이게 아니다. 죄송해요. 얘를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이다라고 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인가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영수증이라도 있긴 있어야 돼요. 영수증이라도. 아니면 아예 증빙이 없잖아. 아예 증빙이 없으면 어디에 썼는데 증빙이 없는 건지 대표이사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증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겠죠? 이따 같이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어디 썼는데 적격 증빙 못 갖췄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증빙이 없으면 그거는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것만 기준금액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경조사비가 있어요. 자, 경조사비를 우리가 화환 보내거든 아니면 뭐 돈으로 줄 수도 있고 경조사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3만 원의 기준, 지금 높여서 3만 원이고 옛날에 만 원이면 이거는 너무 과하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괄호가 되어 있죠.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거기에 보면 얘는 기준 금액이 그렇죠. 금액이 얘는 20만 원이에요. 그럼 얘 적격증이 어떻게 갖추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화환 보내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환 보내면 꽃집이니까 계산서 받으면 되잖아. 법인카드로 결제하든 현금 영수증을 받든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릴게요. 세바란스 병원 가면 카드로 할 수 있어요. 저희금도 저기 신촌에 가면 그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기가 있어요. 호실 잡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조이자 성명 쓰게 돼 있어요. 회사 이름 치고. 저도 옛날에 한번 봤어요. 누가 돈 찾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내가 막 하고 있더라고. 알았으면 나도
낯설었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내버렸을 건데 그거 하면 된대요. 좀 이상하죠. 서로 안 가는 게 서로 좋은 거 아닌가? 돈만 주고 그래쳐면.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점을 보세요. 자 이건 상식인데 여신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우리 법인 명의 카드가 이제 원래 되는 건데 외국 거는 외국에서 발행된 거는 포함되긴 하지만 좀 우리나라하고 법이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미비하게 돼요. 근데 자 여기에 당해년도 법인 명의로 받은 신용카드 사용 이야기하고 돼 있죠. 우리 카드는 매년 갱신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법인 카드는 매년 갱신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갱신되는 거니까 매년 승인받은 것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법인 카드는 그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돼요. 법인 명의로 카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아래에 뭐 계산서 같은 거를 받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자 아래 점 두 개를 중에 두 번째 점을 보시면 아래에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한 접대비가 있죠. 자, 보이시나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은 기준 금액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증빙을 거래처에 사업상 증여를 하면서 접대하는데 이 증빙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거 얼마에 만들었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사온 거에 대한 증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안 가져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품도 안 해요. 상품이나 재고자산 한 거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사온 증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매출 채권 이미 포기한 금액 우리 앞에 그 대손 이야기 했던 거 그 채권 포기했는데 증빙 어떻게 찾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는 증빙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증빙 안 따지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증빙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접대비 800번대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이 1000만 원이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중에서 기준 금액이 초과한 게 예를 들어 70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은 3만 원이 안 넘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영수증이 너무 증빙이 아예 없는 거 말고 증빙이 없는 건 따로 그냥 증빙불비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700만 원만 문제가 있잖아. 그럼 700만 원만 가지고 증빙 있다 없다를 제대로 따질 거라는 거예요. 일단 한마디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불러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접대비들 중에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만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적격 증빙했다 안 했다 따지면 되겠죠. 기준 금액 이하는 뭐 적격 증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쓰는 거고. 그럼 이 금액만 먼저 추려낼 거예요. 기준점 이거예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 할 게 이 기준 금액 초과액 중에서 증빙 안 한 걸 찾아서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두 개 쓰게 될 건데 첫 번째 쓰는 거는 기준 금액 초과액. 그러면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한 거.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접대비는 3만 원 초과한 거를 일단 쓸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7만 원 초과 700만 원이 3만 원 초과한 금액인데 다 법인카드 썼대. 그러면 송금불산입 내역할 거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숫자 두 개 쓰는 거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 말고도 우리 해외 사용분 있죠? 해외 사용분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게 원칙인데
신용카드 안 한 걸 인정해 주는 거는 현지 영수증 인정해 주는 건 신용카드 가맹 지역이 아닌 곳에 간 걸 입증할 때. 참 우리 여러분들 동남아 어디 가더라도 어디 카드 막 적혀 있죠. 그러면 그 지역에 갔는데 가맹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으면 거기는 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럼 되는 집만 가서 법인카드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접대비, 경비 말고 지금 접대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농음인은 우리 농음인 이용해서도 하죠. 우리 그 사관 앞에 이런 거 가지고 명절 때 되면 농음인한테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잖아. 뭐 굴비하고 이런 것들. 거래처에다가 선물 세트로 보내죠. 명절날. 그럼 그걸 접대비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얘는 송금명세서 농음인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접대비로 인정받아서 뭐 한도 안에서 적절하게 문제없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접대비 한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게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따로 그냥 바뀌었다는 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친절한 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과거에 바뀌기 전에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 접대비가 해주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얼마씩 0.몇 퍼센트 증가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거는 자 접대비 한도의 기준 금액이 기초 금액이 기본 금액이라고 하죠. 1200이에요. 1200. 그럼 기본 금액이 1200이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수익 금액 대비해서 갈 거예요. 수익 금액 대비해서. 자, 그런데 중소기업은 좀 더 당연히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로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처음에는 1.5배, 1,800 하더니 그 다음에는 2배 하더니 지금은 3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3,600만 원이 기본 금액이에요. 접대하는 거에 대한 기본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가 현물 접대하는 것도 접대비로 볼 거거든. 사업상징료도 접대비로 볼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뭔가 물건 만들면 거기에다가 써봐라고 줘야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높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알파를 할 건데 자 우리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플러스 알파 적혀 있는 수익 금액을 일반 수익 금액과 특정 수익 금액으로 나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이 수익 금액이 중요해요. 여기 접대비 한도 계산 수익 금액은 세법상 수익 금액이 아니고 회계 기준상 수익 금액이에요. 조정 수익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서상 수익 금액을 쓸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익 금액을 써주는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은 우리는 접대비 한도를 높이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억의 매출이 있는데 1억이 특수관계자 거라고 하면 그러면 9억만 일반 매출 1억은 특수관계자 매출하면 특수관계자 매출에 대한 한도는 10%로 또 줄여버릴 거예요. 그래도 한도는 있긴 한데 특수관계 회사 하더라도 써봐라고 해야 될 건 있지만 특이한 우리가 그게 상응되는 뭔가를 상납해야 될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자 얘가 지금 이따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에 수익 금액을 쓸 거예요. 근데 정말 장난친다고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딱 보여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조정 후 수익 금액에 눈이 가거든.
법인세니까. 근데 계산서상 수익금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전에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조정 후 수익금액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거야. 그때는 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쓰냐면 매출 할인을 처리 안 했대요. 매출 할인을 안 줄였대. 그 조정액이 줄인 금액이 조정 후 수익금액이 있는데 매출 할인을 결산서상 수익금액에 안 줄여서 조정 후 수익금액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회계 기준에서도 당연히 매출 할인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산상 수익금액에 매출 할인을 줄인 금액인데 그 금액이 조정 후 수익금액하고 일치하니까 또 사람들이 조정 후 수익금액 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됐어요. 오히려 더 그 문제 풀고 나서 더 오해하게 됐는데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두세요. 이 책 어딘가 뒤쪽인가 어딘가에 적혀 있어요. 보다 보면. 자, 그리고 우리 문화접대비 관련된 거 있죠. 이 문화접대비가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그 문화상품권이나 공연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접대 거래처에 접대하고 뭐 이런 거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원래 얘가 작년에 일몰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한번 연장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문화 산업들이 힘들어가지고 뭐 카드도 공제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2년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22년까지는 계속 문화 접대비 있는데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출한 접대비 중에 문화 접대비 지출액이 있다면 그 지출액을 쓰면 추가 한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화 접대비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는 2021년 12월 30일에 적혀 있는데 22년 12월 31일로 일단 생각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접대비 한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한도는 사실 컴퓨터에서 계산을 다 하기 때문에 뭐 한도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계산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기준 수익금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에 접대비 계산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계산에 의한 매출액을 의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이야기예요. 이걸 위해서 쓰게 됐고요. 우리는 중소기업이니까 3,600원 기본 베이스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줄 걸 저걸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보를 줄 때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번에 보면 접대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그럼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자, 이때 당연히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면 접대비가 아니고 누군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밝힐 건데, 그 사람한테 소득 처분할 건데, 만약에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럼 대표자 상렬한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당연하게 느낌이 오죠. 자,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기준금액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은 거 있죠. 그것도 우리는 그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우리 기준금액 초과한 것들끼리 모아서 그중에 적격 증빙 없는 애들 누구니?라고 찾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비용 인정 안 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제가 방금 자, 1,000만 원의 접대비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3만 원 초과한 금액이 왜 이래? 초과한 금액이 7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7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이 1,000만 원 중에 봤더니 50만 원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사적 경비를 썼으면 경비가 5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럼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95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50만 원은 기준금액 따질 필요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송금불산입으로 비용 아니다라고 날렸는데 여기서 따지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0만 원을 뺄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증빙 없었다, 법인카드 아니었다, 그러면 송금불산입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해버렸기 때문에 또 송금불산입 하면 안 되겠죠. 한 번만 처리하고 위에서는 아예 접대비가 아닌 걸로 빼버리면 아래쪽에서 기준금액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봤더니 100만 원치가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증빙 불비라고 하는데, 증빙이 없는 접대비야.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대표이사가 가져갔겠지. 그죠? 그럼 어딘가에서 뭔가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든 뭐든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없잖아. 얘도 아예 접대비로 안 볼 거예요. 증빙이 없으면. 그냥 대표이사 가져간 거예요. 증빙 없이 왜 돈이 없어? 카드 쓴 것도 아니고 통장에서 현금이 없다는 건데 그럼 대표이사 가져간 거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증빙 불비 금액 방금 100만 원이라 그랬죠 제가. 그럼 100만 원, 그리고 소득 처분은 상여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얘 이미 여기서 또 송금불산입 해서 접대비 아니라고 하면 세법이 생각한 접대비가 지금 850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3만 원 초과한 거였다면, 증빙이 없다면 한 방이 100만 원짜리고 신용카드도 안 썼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비용 아니라고 빼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에선 또 100만 원을 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이 접대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세무 조정하면서 다 비용 아니야라고 다 처리해 버릴 거예요. 송금불산입으로. 개인적으로 썼던, 누가 썼던, 대표이사가 썼던, 주주가 썼던 전부 다 송금불산입 처리하고, 증빙 없는 것도 송금불산입 다 처리하기 때문에 기준금의 적격 증빙을 받았니 안 받았니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정말 이해하셨죠? 얘가 오늘 저하고 같이 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에 뭐 썼더라? 하는 제일 첫 시작이 접대비가 시작이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접대비가 기준점이 제일 모호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접대비가 한도 초과가 됐어요. 그럼 한도 초과한 접대비는 그럼 기속자를 밝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처분해야 되나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접대비 한도 초과날 것 같으면 거래처가 받산다 그러면 그게 한도 초과됐냐고 물어봐야지. 잘못하면 내 근로소송 날라올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조정할 거리가 조금 있죠. 조정할 거리들이 증빙 없어도 조정할 거고, 문제를 내야 되니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도 쓸 거고, 기준금액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안 써도 우리는 또 소득 처분할 거고, 한도 초과 나면 한도 초과 난 것도 우리 세무조정할 거고. 그럼 세무조정할 거리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책임지거나 과세 안 하거나. 그렇게 치면 또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넘어와서 이제 유보가 사라진다라고 표현했었죠.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나머지는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접대비 조정 명세에서 있는 메뉴를 좀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9200번 회사로 가시고,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로 가서, 자, 이 서식의 표현이 참 애매하게 표현을 좀 해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접대비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 곳이고, 그리고 접대비 조정 탭은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곳이에요. 지금
한도는 컴퓨터가 해줄 거라 그랬잖아. 우리 중소기업으로 시험 본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기본 한도 3600 시작하는 거예요. 3600부터. 자, 그리고 문화접대비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이 문화접대비는 그 한도 계산할 때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우리 접대비가 있는데 500번대 제가 접대비를 쓰든 800번대 접대비를 쓰든 이제 여러분들 고정조교라고 적혀 있는 애들 있죠. 조교 중에서도 고정조교가 있어요. 얘는 여기 현금조교, 대체조교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능키로 땡겨와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금 거래든 대체 거래든 이 번호들은 묶어두고 있을 건데, 그럼 얘네들 중에 보시면 신용 이렇게 해서 보이려나? 아니네, 더 작아지네. 자, 얘는 신용카드로 정확하게 사용한 거다, 예술 접대비다, 증빙이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교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면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면 얘네들이 금액이 들어와요. 시험 때도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와요. 이걸 직접 쓰기를 원하는 어쩌다 간혹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불러오는 거는 우리가 계정항목 및 조교 등록에서 여러분들이 쓸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써라 한다고 해서 또 접대비 이거 써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실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쓰세요. 접대비로 쓰지 말고. 왜냐면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잖아. 진짜 접대가 명확할 때만 쓰고,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를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럼 자, 지금 이렇게 먼저 불러온 거에서 자, 여기 합계금액 쓰는 게 수익금액 명세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하기 위한 수익금액 정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합계금액이 제가 기업회계 기준상의 접대비인데, 이 금액에다가 이 금액 전체 중에서 만약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으면 여기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0억이에요. 그런데 20억 중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예를 들어 1억이 있다. 그럼 여기에 그냥 1억이라고 쓰면 알아서 뺀 나머지는 일반 수익금액이라 뜨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냥 알려주면 보고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수익금 전념에서 보여주면 회계 기준상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불러와지는 거는 일단 500번대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처리한 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정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5번 라인 있죠? 이 5번 라인 적혀 있는 건 여기가 깨끗하니까 이쪽에 쓸게요. 회계장부상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계장부상의 금액. 그래서 얘는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무상으로도 크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 7번 적혀 있는 것 있죠? 접대비 해당 금액이라 적혀 있는 7번. 얘가 뭐냐면 세법상 접대비 금액이에요. 세법상 접대비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기 7번이. 그런데 7번 접대비 해당 금액 봤더니 5번에서 6번을 뺀다라고 하네. 5번에서 6번. 그럼 6번의 존재는 세법상 접대비 아닌 것들. 얘도 써주는, 장부에는 접대비라고 썼는데 세법상 접대비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들 있죠. 자, 여기 적어놓은 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컴퓨터가 쓴 게 아니고 세법상인데 사적 경비라든지 개인적으로 쓴 거, 경비나 아니면 증빙 불비, 증빙이 없는 것들은 방금 접대비로 안 볼 거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6번에다 써서 금액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가 있겠죠? 이제 나오겠죠?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서 자, 우리 여기 6번에 8번 적혀 있는 이 칸들 있죠?
이 칸들. 자, 이 칸이 이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을 찾기 위한 것인데, 자, 여기에 짝수로 적혀 있는 애들. 자, 얘는 나쁜 애들이 아니니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신용카드의 경조사비의 기준금액 초과 금액 20만 원 초과한 거, 그리고 외국에서 쓴 거, 농업인한테 우리가 접대비로 쓰기 위해서 산 거, 그리고 3만 원 초과한 금액.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쓴 거 있죠? 이거는 앞에 말했던 기준을 초과한 걸 쓰는 거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가로 16번 적혀 있는데 동그라미 16번이라 보시면 돼요. 얘는 특별한 애 아니에요. 그냥 신용카드 거예요. 일반 접대비. 근데 괜히 위에 동그라미 하다 양가로 하면 얘가 뭔가 합계 같아 보이잖아. 예, 그런 애 아니에요. 얘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기준금액 초과한 걸 쓰고, 그럼 지금 얘네들 있죠. 9번.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씩 쓸게요. 11번 홀수. 얘네들이 잘못한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잘못한 애들인 거예요. 그럼 앞에 말한 것처럼 기준금액이, 예를 들어 접대비가 처음엔 1,000만 원이었어. 앞에 제가 썼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접대비가 있는데 계정 과목에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50만 원 썼고 증빙 없는 게 100만 원이래. 그러면 150만 원은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7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다 빼면 여기는 550만 원이죠. 그럼 550만 원인 애가 앞에 700만 원이 기준금액 넘었다고 제가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550만 원이 다 잘못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잘못한 애를 봤더니 신용카드 안 쓴 애는 200만 원만 있다 그러면 200만 원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얘를 송금불산입 처리할 거예요. 얘를 이해가시죠? 그죠? 오케이. 경조사비도 그래요. 경조사비가 그렇죠. 여기 25만 원이다. 근데 계산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건당 2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기준금액 넘은 걸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서 잘 받았어요. 잘못했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9, 11, 13, 15 할 수 있죠. 여기에 쓰면 다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애를 여기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짝수 있는 거는 그냥 혐의자들, 기준금액 넘은 애들만 쓰는 거, 잘못한 게 아니고. 저처럼 험악하게 생겼으면 용의선상에 올라가겠지.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쁜 짓 안 했으면 혼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적은 애들 있죠. 얘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의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얘가 나오는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복리후생비가의 접대비가 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800분대, 500분대든. 대손상각비 중에 방금 이미 우리 채권 중에 이미 포기한 것들 있죠. 그러면 대손상각비에 있다면 대손상각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에 쓰는 계정 과목의 금액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뭐 2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200만 원이면 여기 그대로 2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지금 우리 시험에서 저는 일관성이 좀 없었던 게,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금액이 예를 들어 2천만 원 있고 이 중에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많이 풀었었어요. 이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한 회차에서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이
그 뭐냐 이런 형식으로 썼어요. 이런 형식으로 썼는데 여기서 감점을 0점 몇 점 받았대요. 좀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니 해가지고 측정을 일일이 해서 거기 세무사회 김경구 씨가 일일이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7번 값은 5번에서 6번 빼는 겁니다. 정말 무식한 놈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뭐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제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면 또 여기 300 써야 돼요. 근데 그러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게 또 그 뒤에 시험에 답 보면 또 여기 1100에 여기 400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제 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감점이 된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됐나 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엄청 열받아서 전투 상승했는데 그거 맞으면 합격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길래 이제 아니 제가 말했죠 1점이 0점 몇 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지만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기 신청하면 내 점수가 왜 이렇게 감점이 됐냐 감점 요소 알려달라까지 또 하면 또 알려줘요. 그래서 주고받아요. 오죽했으면 그 담당자 이름 제가 알고 있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반 사람이냐고.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나한테 설명해달라고 말할 것 같으냐 아니면 그만 시킬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분위기 걔는 계속 연락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쓰는 것 전부 다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문화적 대비는 여기 쓸 건 문화적 대비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조교가 걸려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우리한테 문화적 대비라고 조교 걸면 자동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적 대비에 있으면 여기 써야 한도가 달라지니까 한도 초과 아니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있는지 확인을 하러 올 거야. 없으면 써줘야 될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교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확인하러 오면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문화적 대비 없으면 여기 안 눌러봐요. 어차피 여기 누르면 여기 한도 초과나 뭐 지금 제가 막 쓴 거에서 카드 안 썼다고 한 거 적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메뉴는 지금 현재는 안 그런데 과거 옛날에는 진짜 16년도, 15년도, 14년도에는 얘 불러와가지고 손 하나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손 대는 순간 감점인 거였어. 그러면 돼. 근데 그게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문제를 보면서 일일이 다 따져가야 되는 거예요. 맞겠지도 아니고 또 이건 틀렸을 거다라는 예측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를 따져가면서 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손 안 대도 되는 문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모르겠으면 가급적 손 많이 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